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분하게 노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오늘 내용은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녹화하고 어디에 올릴까?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녹화본을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내용부터는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녹화본은 아마 화면은 안 되고 목소리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여기 지금 PM 제품 보면 전체 제품이 다 들어간 레시피예요. 근데 이제 디톡스를 할 때 제외로 이렇게 다 많은 제품을 한 번에 다 들어가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짜는데 이제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고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격을 맞추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제품을 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먹어요. 다 먹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내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그리고 유가 불편하지 않게 많은 부분 고민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유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반응이 일상생활에 영향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메가역법으로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장량대로 아주 소량을 먹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첫 3일차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 때 고민되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가능해야 돼요. 어떤 특정 부분 그런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꼭 하루에 4번 먹는 것도 어렵다. 3번을 먹었으면 좋겠다. 5번도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양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한 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도표를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자면 아침은 시간대예요. 물은 40도에 드시라고 이렇게 적어드렸고 그 다음 여기 제품에는요. 모든 제품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처음 먹기 시작해서부터 3일차, 첫 3일 동안 적응하는 시기에 먹는 양, 그 다음 4일차부터 한 달 동안 먹는 양, 그 다음 2달째부터 3개월 동안 먹는 양. 우리 양자기를 테스트를 했을 때, 하늘색, 파랑색이 초록색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노란색이 초록색까지 가는데 거의 3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좀 심각하신 분들은 5개월에서 6개월, 3개월, 6개월 패턴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적어드렸던 건 3개월 동안 먹는 그 양을 적어드렸던 거죠. 그 다음 여기 옆에는 권장량을 들어드렸는데 우리 제품 옆에 있는 그 설명서 있죠. 거기에서 표기한 그 권장량인데 이 권장량은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50kg 몸무게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영양소도 다 뭐 결핍되지 않았을 때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양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 그린이다. 이렇게 했을 때 권장량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부분, 어떤 한 기능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2, 3개월 동안 메가로 먹어주는 게 가장 시간도 돈도 아끼는 방법이에요. 실은 전략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적었던 것들은 메가요법으로 먹었을 때 상한량, 내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먹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컬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황색은 아침 주스, 아침에 먹는 주스고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먹는 주스라는 얘기고, 그 다음 10시, 3시 이렇게 있는데 10시에 먹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점심 식전, 식후 이 빨간색 부분은요. 내가 진짜 챙겨 먹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걸 먹는 거랑 먹지 않는 거랑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에 먹는 거랑 먹지 않는 거랑 쭉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정말 차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요 시간대는 정말 먹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죽어도 못 먹겠다 하시면은
그때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요, 우리 3시에서 오후, 저녁 식후, 여기랑 어때요?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한 번 먹고 여기 한 번 더 먹는 거죠. 아침 주스는 유일무이해. 무조건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이랑 파랑색, 노란색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한 번 더 먹는 거랑 먹지 않는 거랑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일이고 돈도 많이 절약하는 일이에요. 단기간에 메가로 팍 먹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꼭 이 시간에 한 번 더 드시라는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 3시에 있는 여기 부분도 꼭 드셔야 되고 노란색 부분 저녁 식후와 저녁이죠, 저녁에 먹는 부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낮 시간에 먹는 건데, 한 번을 먹을 것이냐, 두 번을 먹을 것이냐, 시간과 돈을 오히려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다른 그룹보다 우리가 효과를 더 잘 봤을까? 이 시간에 한 번 더 먹었기 때문에, 10시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먹었기 때문에 훨씬 효과를 잘 봤던 거죠. 그리고 이 3시마저 먹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면, 이건 6개월, 1년을 길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못 먹겠다, 이 시간에 죽어도 못 먹겠다, 이러시면 이 3시, 10시에 먹어야 되는 이 메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스 맛도 별로 맛이 없을 거고요. 아니면 아침에 2잔 먹고 저녁에 2잔 먹던가.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이 메뉴를 또 쪼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요. 쪼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이 칼라를 이렇게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요 칼라를 보고 나면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주스에는요. 우리 리스토레이트 빼고는 다 들어갔죠, 거의. 예,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 오전에 먹는 걸 보면, 리스토레이트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 황제 주스라고 하죠. 첫 3일차는요,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내가 뭐가 힘든지를 봐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 한 포, 3스푼, 제네레이션도 한 포, 오메가 35방울, 갤린핏은 한 스푼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갤린핏을 먹고 극소수의 분들이 변비가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변비보다는 가장 많은 현상이 뭐냐면 속이 시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이거 먹어도 속이 쓰려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다 참 많이 넣어서 섞어서 먹었는데 속이 시리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에 통일되게 다 똑같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침 주스에다가 한 스푼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네레이션 한 포는요, 비장이 약하거나 비유가 약한 사람은 첫 3일차에도 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스 맛을 적응하고 난 다음에 4일차부터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한 포를 적긴 했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면 요것마저도 4일차부터 드시는 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양대로 이렇게 넣었던 거죠. 액티바이즈도 3스푼이 어려우면 1스푼, 제가 3스푼을 적어 드렸는데 첫 3일차는 1스푼도 어렵다면은 3스푼도 어렵다면 1스푼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1부터 3이라고 적어드릴까요? 1부터 3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칸을 갈라 놓은 게 있죠. 얘는 뜻이 뭐냐면, 얘랑 한 잔에 다 섞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따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맛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웨이는 여기에다가 섞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제네레이션의 비린 맛도 내가 많이 잡아줄 수 있고 우리 웨이 단백질, 특히나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위장 기능에서 소화 효소가 약하신 분, 이런 분들은 파워 칵테일에는 효소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단백질 흡수가 소화 흡수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프로쉐이프는요, 여기에 같이 섞어서 먹었을 때 맛이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프로쉐이프는 늘 따로 먹는 편이고요. 웨이와 프로쉐이프를 저는 두 가지를 다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때 있냐면 웨이를 여기에 섞어서 먹을 때가 있고 아니면 웨이랑 프로쉐이프랑 둘을 같이 섞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내가 그때그때 내 취향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요. 아침 식사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황제 주스, 완벽한 한 잔의 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3일차는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 4일차로 넘어갑니다. 4일차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드시냐? 액티바이저는 3스푼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 뭐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 너무 떨리다 하면은 그때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으나 거의 3스푼에서 5스푼은 먹어요. 제가 최소한 양으로 3스푼을 적어드렸고요. 제네레이션도 첫 한 달 차에는 한 포, 특별한 이제 뭐 눈을 수술했다거나 좀 그런 심각한 그리고 갱년기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 포 정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응이 좀 이제 확 오기 때문에 첫 한 달은 한 포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메가3와 제네레이션은요, 둘 중에 하나를 드셔도 되고 둘 다 드셔도 됩니다. 오메가3는 일일 먹는 양이 몇 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그 오메가3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아세요? 댓글에 한번 달아볼까요? 유럽은요, 오메가3 하루에 먹는 양이 3번이에요. 그런데, 어, 수시로, 지울 대표님 수시로래. 음, 그 제품에다가 수시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 이 설명서에 보시면, 유럽 사람들에게는 1일 3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1일 4회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튀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오메가6에 대한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봤을 때 한국 사람은 몇 번 먹어야 된다? 4번은 먹어야 된다. 더 양이 많아요. 실제로 적었던 그 1일 4회 양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번을 적긴 했으나 그때그때 불편하면 수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처음 PM 드시는 분한테 오메가3를 한 달에 4병을 먹으라고 하면 거의 다 먹겠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을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2번을 먹냐?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 분들, 감기에 지금 걸렸거나, 그리고 심한 비염이 있거나,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 이 오메가3는요, 관절염이랑 이 통증에 굉장히 좋아요. 염증에. 그 다음 우리 혈액에 문제가 있는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고지혈증이라고만 적었는데 콜레스테롤도 포함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제네레이션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 메뉴에 항상 보면 제네레이션과 오메가3가 같이 등장하죠. 오메가3는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장량대로도 못 먹고 있는 게 오메가3라는 거죠. 이번 달 오플러스 있죠. 한번 오메가3를 오플러스1을 한 달에 드셔보세요. 한 달에 4병 먹는 게 권장량이에요. 근데 오플러스1을 한 달을 먹으면 몸의 염증 수치가 엄청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눈도 많이 좋아지고요. 염증도 많이 잡히고, 그 다음, 그 비염이랑 이렇게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 혈중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 오메가3 효과 엄청나게 잘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요 오메가3는 아침, 저녁 어디 타임에 먹어도 다 괜찮아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젤수치를 먹을 때마다 같이 타서 먹을 때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일단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젤수치 몇 번 더 먹죠? 10시, 3시 있죠? 이때 오메가3 더 드셔도 됩니다. 아셨어요? 예. 먹어서 좋은 시간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적어드려야 되나? 그리고, 갤링핏. 갤링핏을 아까 말씀대로 리스토레이트, 옛날에는 리스토레이트랑 같이 섞어서 드시라고 했는데, 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아침 공복, 그 다음 이제 저녁 식후, 밥 먹고 나서 바로 드세요. 저녁 식후에 3스푼을 적어드렸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또 속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때는 뭘 하면 된다? 우리 신맛이 덜 나게 하는 젤슈트를 넣으면 돼요. 우리 PM 맛집 팁이 있습니다. 신맛이 난다고 못 먹겠다고 하면 뭐예요? 젤슈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 맛이 없다. 맛 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징징대는 사람은 뭘 더 넣으면 돼요? 액티바이즈를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맛있게 하려면 액티바이즈 넣고 조미료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신맛이 덜 나게 하려면 설탕가루 같은 느낌이죠. 젤슈트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맛있게 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야 오래 먹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맛있게 타는 방법,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PM 주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뉴를 생각을 할 때는요, 최대한 맛있는 레시피로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면 제네레이션을 맛있게 먹으려면 액티바이즈 많이 들어가면 별로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자, 우리 갤링핏을 보면은 아침 3스푼, 저녁 3스푼인데, 저녁에 3스푼을 더 드시는 분들, 4일차부터 저녁에 3스푼, 첫 3일차는 3스푼씩만 드셔도 돼요. 그리고, 한 스푼 먹었는데 괜찮다. 그럼 이제 4일차부터 3스푼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요, 오후에 한 번, 저녁에 식후에 한 번 더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디스크가 좀 심하신 분, 그 다음 이제 그 관절염이 좀 많이 심하신 분, 그 다음, 교통소 사고가 나신 분, 그 다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금방 하신 분, 이제 막 인대 수술하고,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 수술하셨을 때 갤링핏을 빨리 드셔야 돼요. 호전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수술할 때는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전 반응보다는 편한 반응이 더 많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나 이렇게 났을 때 이게 반응이 나올까봐 감히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갤링핏과 콜라겐을 오히려 많이 드셔야 돼요. 이때는 호전 반응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빨리 회복이 되고 후유증이 덜하고요. 엄청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퇴원하는 시간도 그렇고 회복하는 시간도 그렇고 이때는요. 아침 저녁으로 3스푼씩 드셔서 하루에 2배 양을 먹는 거죠. 내가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 여기 중간에 한번 3스푼 더 드시면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갤링핏은요, 3배, 4배, 심지어 6배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최소한 2배 양만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배로 먹었던 거죠. 갤링핏이고요. 그 다음 뮤노겐. 뮤노겐은요, 첫 3일차는 오전에 드시지 않습니다. 그냥 잘 때 2알만 먹고요. 내가 4일차부터 2배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혈압 약을 끊겠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2알 더 드세요. 고혈압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돼요. 아침 그 뮤노겐을 3알을 드시고 40분 뒤에 재면은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은 아침에도 2알 드시고요. 증상이 너무 심장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거나 너무 이게 힘들면 그때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는 2알씩 그때그때 드셔주셔도 됩니다. 꼭 드셔야 하는 시간대는 언제냐? 저녁 식후 잠자기 전에 2알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3일차부터 4일차 한 달 이렇게 기준으로 나눴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0시와 3시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상콜젤이라고 하죠. 미뇨 삼총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콜라겐 젤시스 액티바이즈. 상콜젤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위가 극하게 예민한 사람은요. 저는 처음에 상콜젤을 못 먹었어요. 진짜 위가 정말 예민하죠. 상콜젤을 같이 먹으면 속이 많이 시리고 막 식은땀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콜라겐과 젤시츠만 먹으면 속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액티바이즈가 들어가면 위가 많이 시린 사람들은 힘들더라. 그래서 얘마저도 이렇게 갈라놨던 거죠. 근데 나는 위가 괜찮아. 그러면 상콜제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셨죠? 이건 극히 예민한 사람을 위해서 갈라놓은 거죠. 여기 위에 갈라놓은 건 맛을 위해서 갈라놓은 거고요. 여기 밑에 갈라놓은 건 위 때문에. 그래서 위 아프면 따로 마시기. 이렇게 적어드렸던 거죠. 셋이도 마찬가지로 위 아프면 따로 마시기.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맨플러스가 더 들어가는데요. 맨플러스는 어때요? 남자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필요하세요. 어떤 분들 여성 호르몬 우리 그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 자궁이 많이 냉한 사람,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 먹으면 좋냐면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콜젤 먹을 때 맨플러스까지 같이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가 약하신 분들 이렇게 먹으면 식은땀이 나고 위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서 먹는데 그럼 시간 텀은 어떻게 하나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 1시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전 시간대 10시쯤에 먹으면 돼요. 이거 꼭 시간을 무조건 10시 땡 하면 먹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쵸. 11시에 시간 되면 11시 드시고 10시 반에 시간 되시면 10시 반에 드시면 되는데 개개인마다 시간이 다 틀리긴 한데 매일 마셔주는 시간이 일정하면 내 몸이
훨씬 더 효과를 잘 보게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잘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양제를 먹을 때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저희 아빠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10시 땡 하면 드셔요. 3시 땡 하면 드세요. 어제 그렇게 들으셨으면 내일도 그렇게 먹고 오늘도 그렇게 먹어요. 저희 아빠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주스 효과도 엄청 잘 봤던 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꼭 시간을 무조건 지켜라 이런 강박을 주지는 마세요. 편하게 오전 오후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3시 10시라고 적었던 건 대체적으로 이 시간에 먹는 게 아침 주스 먹는 시간과 거의 중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2스푼, 3스푼, 2스푼 이렇게 거기 권장량에 있는 그 스푼 수대로 먹고요. 그 다음 4일차부터는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가 조금 좀 더 욕심이 있다고 하면 2개월 차, 3개월 차 먹는 그 양처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 위가 많이 약해서 파워 칵테일도 못 먹는 사람 이때는 콜라겐 5스푼을 드세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한 사람 허약하다고 하면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허약하다는 표현은요. 우리 교통사고에 났거나 진짜 딱 봐도 너무 골골거리는 사람 주스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는 콜라겐을 많이 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호전 반응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 부분은 걱정 없이 5스푼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뼈가 많이 안 좋은 사람, 뼈 관절이 많이 뻐근하고 많이 아픈 사람, 그 다음 우리 이번에 오플로스를 먹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피부가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죠? 턱 근육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사각턱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콜라겐을 첫 달부터 5스푼부터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젤슈츠 2스푼 2라고 했는데 이때는 5대2로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쓸까 말까 하다가 적진 않았는데 우리 팍학을 못 먹는 사람은 이때 5스푼씩 드세요. 오전 10시 5스푼, 그 다음 3시 5스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요거를 적어 드려야 되나? 다시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따로따로 먹으면 이렇게 괜찮다는 거죠. 맨플러스는 첫 달에는 1일 2회를 먹는 게 가장 효과를 봐요. 이건 회사에서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3시에 이때 한 번 더 먹어주고요. 한 달만 이렇게 드시면 그 다음 달부터는 하루에 1회씩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양자기를 받는데 아직 전립선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럼 1일 2회로 계속 꾸준히 드시고 웬만해서는 다 첫 달에 2회 먹고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여자들은 하루에 2번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충분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는 남편들한테 좀 양보하세요. 그 다음 우리 점심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거. 시릴랜스 한 포.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너무 속이 부글거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액티바이즈를 섞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식전에 먹으면 속이 너무 부글거리고 봉봉한 느낌, 가스가 꽉 차서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리스토레이트랑 같이 섞어서 드셔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섞어서 먹으면 무슨 맛이 난다 그랬죠? 포카리스 맛이 나죠? 정말 맛있어요. 점심 먹으면서 혹은 다 먹고 나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고 효과를 보는 방법은 식전에 시발렌스 먹고 식후에 리스토레이트 먹는 거죠. 자, 첫 3일차는요, 한 포씩 먹고, 그 다음, 내가 칼슘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나, 또 뼈랑 이게 많이 안 좋은 사람, 염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2포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2개월, 3개월 차에도 계속 2포로 먹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당뇨, 다이어, 칼슘, 뼈 염증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2포 드세요. 한 포에서 2포라고 적었는데 2포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2포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따뜻하게, 아주 뜨겁게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타놓고 한 10분 이후에 먹으면 좀 덜 아프고 덜 시려요. 먹기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죠. 한 모금 한 모금 마셔라. 타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마셔라. 최소 3분 이후에 드시라고 하세요. 거품이 싹 가라앉은 다음에 먹어야 속이 덜 시립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뭘 타야 된다? 젤슈트를 타면 돼요. 그쵸? 젤슈트를 타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시 마찬가지예요. 3시랑 10시는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녁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거 똑같이 시밸런스는 언제 먹으면 효과가 제일 좋나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그때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파워 칵테일을 이때 한 번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여기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먹는다? 한 포를 더 먹어요. 어떤 사람이 먹는다? 위가 진짜 많이 안 좋아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위장 효소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저녁 식전에 4시도 괜찮고요. 바로 식전 한 20분 전에도 괜찮습니다. 파워 칵테일을 한 포 드시고 변비가 심한 사람 이때 한 번 더 먹는 거죠. 그 다음 우울증이 있는 사람, 공황장애나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은요. 언제 먹어요? 한 달에 여기 지금 2개월, 3개월 차이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한 달에 팍학을 하루에 한 3포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언제 먹는다고 적었어요? 이때 그 저기 뭐지? 아침 공복에 파워 칵테일을 먹지 않고 오후에 오후에 4시가 혈당이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그때 파워 칵테일을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다 아침 공복에 먹지만 이때 저녁에 4시나 저녁 식전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위가 많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 변비가 심한 사람, 그 다음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 다음 당뇨 있는 사람. 아침에 안 드시고 언제 드신다? 저녁에. 저녁 4시나 저녁 시간에 드신다. 이거 팍팍 먹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저녁 식후에 먹는 것들은 밤에 먹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살이 빠지고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리스토레트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리스토레트와 미노겐은 반드시 저녁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링핏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꼭 드셔주시고 그 다음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드셔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그 다음 4일차 한 달 양이고요. 자, 2개월 차, 3개월 차 동안 내가 메가로 먹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제품 모두 다 메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한 부위가 내가 특히나 많이 안 좋다고 했을 때는 메가로 먹었을 때 효과를 가장 빨리 먹는 방법을 제가 안내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파워 칵테일을 한 번에 2포씩 먹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실은 한 달 차에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아요. 실제로 제가 그 말레이시아 브랜드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먹는 방법을 어떻게 안내를 하냐? 자기는 첫 달 차에 무조건 기초 최소 2포, 2배에서 3배로 먹으라고 한대요. 첫 달에 두 배로 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기초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포를 먹어야 되냐? 간이 많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 변비가 심한 사람, 아까 얘기했었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렇게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장 환경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바뀌어요. 그리고 당뇨는 이렇게 한 번에 2포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은 당이 올라가서 놀라더라고요.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이 놀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적어드렸습니다. 괜히 나 이거 먹고 당 올라가서 안 먹을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액티바이즈 5스푼이라고 적었어요. 이 주스는요, 신기하게 액티바이즈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효과를 빨리 보더라고요. 한 50kg 이하는 5스푼 먹으면 좀 난리가 나요. 너무 빨개져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겠으나 거의 50kg 이상 몸무게는요, 5스푼 먹어야 돼요. 무서워서 못 먹었다는 사람 먹어야 됩니다. 빨갛게 되는데요. 한 며칠 빨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요. 그렇게 빨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남편들 보면은 3스푼씩 먹으면 어느 세월에 몸무게가 100kg 넘는데 그쵸? 그리고 제네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후는 원래 2포를 먹는 게 권장량이에요. 40대는 한 포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2포를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 갱년기 지금 막 바로 올리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치매 걱정되시는 분, 눈 건강, 백내장, 녹내장, 막 눈이 지금 너무 비문증이 심해. 이런 사람들은 2포 이상을 먹어야 돼요. 제가 적었던 건 최소한 양을 적어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양은요, 다 최소한 양을 들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심장이 지금 막 뭔가 답답하고 숨이 안 올라오고 힘들어. 땅에 꺼지는 느낌이야. 심장이 막 심부전증 막 목구멍에 막 콩닥콩닥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2포 드시고, 그 다음, 나는 내장 지방을 빼고 싶어요. 배꼽 밑에 아랫배가 똥똥하게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 내장 지방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빠져도 그 살은 안 빠지네. 내장지방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네레이션을 먹어야 빠져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살, 제네레이션 먹으면 잘 빠져요. 하체 비만, 하비인 사람들, 왜, 거기에서 그 이소플라본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소플라본과 그다음 코엔자임 큐텐 이런 역할도 하는데요. 내장지, 배꼽 아래서부터 허벅지까지 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제네레이션 꼭 추천해 드립니다.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 당뇨 환자, 코엔자임 큐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두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오메가3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여러 번 쪼개서 먹는 게 훨씬 효과를 많이 봅니다. 35방울씩 4번 먹는 게 어렵다면 18방울이나 20방울씩 하루에 4번을 먹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아빠는 18방울씩 3번을 먹고 그때 위암 있을 때 그렇게 드셨던 거죠. 쪼개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한 번에 18방울 먹는 것보다 10분당 3방울씩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 우리 갤링핏 여기는 똑같이 3스푼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번에. 여러 번 나눠서 먹되 위가 쓰리고 힘든 것들은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3번, 4번, 5번으로 나눠서 먹으면 돼요. 이게 팁입니다. 그 다음 민노겐은 마찬가지로 두 알이라고 적었는데 세 알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적은 건 지금 최소한 양을 적은 거예요. 지금 민노겐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알, 세 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약을 끊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아침, 저녁만 적어드렸는데 이건 내가 고객한테 레시피를 들을 때 적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본인 먹은 경험대로 적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작성한 이유는 처음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 이제 PM 레시피를 적어줘 했는데 어떻게 적을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적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대로 적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10시 요 빨간색 타임에 더 먹어야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한 거예요. 근데 꼭 이 시간에 안 먹으려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실은 우리 이충기 소장님은 어떻게 먹으라고 하던가요? 10스푼, 5스푼 먹으라고 해요. 2대1 비율로. 저는 최소한 양을 적었다니까요. 5스푼, 2스푼이죠. 어떤 사람, 젤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가 안 좋은 사람, 갑상선이 지금 좀 빨리 좋아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여기 안 적었네. 림프에 뭐 기미, 쥐젖, 막 이렇게 얼굴에 기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시간에 먹어야 돼요. 그 다음, 피부. 여기 지금 다 피부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부는 피부가 이뻐지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아토피 피부도 습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 생리통이 심한 사람 젤수를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더 드셔줘야 되고요. 그 다음 간. 간이 많이 안 좋은 사람 젤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스푼, 2스푼 적었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5스푼, 2스푼 여기는 10스푼, 5스푼 적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라겐과 젤스를 이렇게 좀 많이 먹을 때는요. 액티바이즈랑 같이 섞어서 마시면 속이 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속이 시리다가 요즘은 괜찮더라고요. 액티바이즈 5스푼을 따로 먹던가 같이 섞어 먹던가 위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액티바이즈를 5스푼을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냐? 빈혈이 있는 사람, 다이어트 원하는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아직 수족냉증이 있고 손발이 좀 따뜻하지 않다, 아직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5스푼 드시고요. 그 다음, 우리, 누구지? 여기, 고지혈증 있는 사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제가 물을 한 잔 더 떠오고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리스토레이트는요,
공복에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연산이 왜 들어가 있냐? 미네랄을 흡수를 덮기 위해서 구연산을 넣어요. 어, 그런데 신맛이 우리 느껴지죠? 그게 구연산 때문이에요.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웬만하면 식후에 드세요. 식후에 드시고, 우리 특히나 두포 드시는 분들, 우리 디톡스 할 때 공복에 드실 때 보면은 엄청 힘들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전에는 시밸런스 먹고 식후에는 리스토레이트를 먹는데 그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여기 양자기 데이터에 따라서 두 포에서 한 포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셋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고요. 우리 저녁 식후에 보시면은 한 포에서 두 포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밸런스. 당뇨가 당화혈 속소 이런 게 좀 너무 높다고 하면 그냥 두 포 드세요.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에 마찬가지로 리스토레이트 두 포, 유노겐 두 알은 필수, 갤린피 세 스푼. 이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앞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세 스푼 더 드시고요. 그 다음 오메가3도 이것도 필수예요, 실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애기들은 몇 방울 먹이냐? 몸무게 1kg당 한 방울이라고 계산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0kg다? 그러면 10방울 드시고 20kg다? 20방울 드시고 이렇게 먹이면 돼요. 예전에는 0.7 곱하기 했는데 그냥 한 방울, 한 방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레시피를 짜드렸는데 요거 캡처해 두시고 내가 레시피 써주세요 하면은 매번마다 보면 신규 가입하고 먹는 레시피를 적을 줄 몰라서 방황을 하다가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을 참고해서 해드리고요. 그 다음 내가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 페이지를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그때 요걸 수정해서 프린트해서 그분한테 보내드려도 됩니다. 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거쳐서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수정을 하면 돼요. 뺄 거 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길링핏을 안 먹어. 그럼 길링핏만 빼고 보내드리면 되고, 오메가3 안 먹으면 오메가3 빼고 보내드리면 되고. 이해되시나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없는 거 빼면 돼요. 웨이와 프로셰프 둘 중에 하나 먹는다. 그럼 하나 빼고 보내드리면 되고. 그쵸? 맨플러스 안 먹으면 맨플러스 빼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돼요. 3일차는 이렇게 적응해서 먹으면 돼. 그 다음 4일차부터 한 달은 이렇게 먹고, 그 다음 2, 3개월 동안 이렇게 먹고 다 양자기 수치들이 정상으로 되면 그때 우리 권장량대로 먹어도 된다. 아, 그쵸. 아니면 요거 한 달 먹었었던 요 양대로 먹어도 되고 그때는 너희 선택이야. 아, 그쵸. 다 정상이 되면 권장량대로 먹어도 되세요. 그쵸. 난 더 젊어지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으면 그때는 또 한 달 양처럼 이렇게 먹어도 되고 한 3개월 뒤에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매뉴얼 시켜서 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은 지금 댓글에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빨간과 파란색,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을 먹으면 효과가 더 빨리 좋아진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이 패턴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만 조금 틀렸던 거죠. 당뇨 환자가 틀린 건 뭐예요? 파워 칵테일 먹는 시간대가 틀린 거예요. 근데 당뇨 전 단계다. 그럼 괜찮아요. 당뇨 약을 먹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 약과 PM 주스는 1시간 텀을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약이 독이기 때문에 PM 주스가 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주스를 먼저 먹고 약을 먹는 건 괜찮은데 약을 먹고 주스를 먹으면 그 약을 해독을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질문이 없나요? 질문이 없으면 바로 넘어갈까요? 제가 양자기 상담을 어제 적으면서 이렇게 양자기 상담 요거 또 지금 캡처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캡처해 보세요. 당뇨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자, 캡처하세요. 이거 제가 어제 정리했던 내용인데, 당뇨를 보는 방법. 이 사람 당뇨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 췌장 기능이, 이거 더 상세하게 적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적어드렸어요. 근데 작은 글자로 적어드렸죠.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는요, 췌장 기능이 당뇨 약을 먹으면,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췌장 기능이 정상으로 나와요. 세포가 정상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파장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췌장이 정상인 게 아니라 당뇨 약을 복용할 때는 정상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그 췌장 기능 6번에 있죠. 6번 보시면은 인슐린이 있고 췌장 폴리펩티드가 있고 혈당 상승성 글리코겐 분해인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실은 췌장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왔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전 지금까지 봤던 기억이 한 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충기 소장님도 딱 한 번 봤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해서 잘 보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폴리펩티드 만약에 이 PP 여기 부분이 그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다고 하면 이분은 당뇨 환자거나 그리고 췌장 종양이 있는 사람, 급성 간경화가 있는 사람,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혈당 상승 글리코겐 분해인자가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요. 이사 왼쪽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신의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신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 그다음 알파세포 호르몬 이런 호르몬 세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당뇨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우리 부도가 난 사람들 당뇨 와요. 이렇게 해서 당뇨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뭐 인슐린이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와 소환 대표님 저한테 그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갔다가 왔다 간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지. 인슐린이 탄수화물 너무 먹었어. 우리 그 누구지? 그 소환 대표님은 볼 때마다 빵하고 떡이랑 옥수수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마다 빵, 떡, 옥수수를 좋아하셔서 볼 때마다 드시는 것 같아.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13번 뼈 성장을 한번 볼게요.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얘는요, 비타민 D, 칼슘, K가 부족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당뇨가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당뇨 유전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뇨이냐 아니냐, 당뇨 유전자가 있냐 없냐, 당뇨 위험군이냐 아니냐를 보는 당뇨의 판단 지표가 있는데 그게 오스테오칼신이에요. 실제로 제가 쭉 만나봤더니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 오스테오칼신이 다 빨강색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계속 왜 당뇨 환자들만 이게 빨갛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당뇨의 판단 지표구나. 음. 어제 하루 제일 많이 모멘트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예요? 당뇨는 비타민, 미네랄, 코큐틴 부족이다라고 있죠. 실은 그 밑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요것만 적었는데 그리고 인슐린을 만드는 단백질 부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코큐틴뿐만 아니라 단백질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부족했을 때 당뇨가 오는 거죠. 자, 우리 14번부터 16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늘 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참고하는 거죠. 혈당, 혈당은요. 이건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나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다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전 단계, 이미 당뇨거나. 자, 혈당 상승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이런 원인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혈당이 정상이다. 나는 당뇨가 없다. 이 혈당 빼고 다른 부분이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 역시 당뇨 전 단계예요.
당뇨의 유형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자의 혁명 저자 그분이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혈당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지표구나. 그냥 우리 그때그때 피 상태를 이렇게 찔러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당뇨가 올 확률이 높은 사람, 그 다른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 사람들이 혈당이 정상이면 나는 당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뼈 성장에 있는 부분들,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이렇게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는 확실한 거죠. 이 사람이 식습관에 문제가 있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혈당으로 가면 인슐린 분비 개수, 혈당 개수, 요당 개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분비 개수랑 혈당 개수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똑같이 데이터를 보는데 표준이라고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은 이분은 칼슘, 비타민 D가 부족입니다. 어. 그래서 인슐린 분비 개수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먹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드렸죠. 봐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예요? 여기 리스토레이트죠. 그래서 요 제품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내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더 많이 먹어주면 돼요. 이 사람은 그럼 뭐예요? 인슐린 분비 개수가 왼쪽으로 간 사람은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집중적으로 먹어서 이게 정상에 돌아올 때까지 잘 드셔주시면 되시고요. 인슐린 분비 개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예요? 과식, 약식, 폭식. 요거 같이 끊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과식, 야식, 폭식, 그 다음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식, 약식, 폭식, 그 다음 술, 담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요건 또 같이 가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에 이게 오면은 인슐린 분비 개수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때요. 우리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큰일 났다. 오늘 리스토레이트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왜?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어쨌든 컴퓨터를 하면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요. 몸에 있는 아연이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요. 제가 왜 내 몸속에 아연만 계속 부족하나 생각했더니 그 한 두 달 동안 너무 이제 아프니까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핸드폰, 노트북, 이렇게 컴퓨터 이걸 늦은 시간까지 하는 사람은 내 몸에서 아연이 대량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우리 애기들 어, 중이병, 뭐 고삼 이런 애기들이 더 그렇죠. 몸에 아연 많이 부족할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거. 그 다음 혈당 개수가 낮은 사람. 왼쪽으로 가면 저혈당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고혈당이겠죠. 거의 여기 위에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요당 개수. 요당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크롬, 아연, B3 크롬, B3 크롬, 그 다음 코엔자임 Q10이 부족했을 때 요당 개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 그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 그랬죠? B3 크롬 이렇게 난다 그랬죠? 이 사람은 B3 크롬 요단 개수가 오른쪽으로 간 사람. 이 뭐 먹어야 돼요?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 코엔자임 큐텐은 제네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적었을까요?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또 미네랄을 한번 볼게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이게 부족하면 당뇨가 올 수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막 다양하게 심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네랄이 부족하면 당뇨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비타민 중에서도 B1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B1이 부족한 사람은 탄수화물 먹었을 때 당뇨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탄수화물과의 전쟁이에요.
탄수화물 대사를 잘 못해요. 뭘 먹어야 돼요? 액티바이즈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은요, 식후에 액티바이즈를 많이 드세요. 액티바이즈와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섞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드셔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D3, 당뇨 대사에 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족했을 때 리스토레이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후에 액티 리스토레이트 섞어서 먹으면 너무 좋겠죠. 섞어서 먹어도 되냐? 됩니다. 식전 식후에 먹어도 되고요. 요거는 내가 마시는 대로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 제가 보시면은 리스토레이트와 시밸런스와 액티바이스 이 세 가지만 잘 먹어도 웬만한 당뇨, 당화 혈색소 수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미네랄과 비타민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포큐텐까지 먹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제네레이션을 먹어야 돼요. 네,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너레이션을. 특히나 요단계수가 부족한 사람,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러신지를. 그래서 코인자임에 가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우리 18번 코인자임에 가면은 코인자임 큐텐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부족했으면 이것 때문에 요단계수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야. 근데 B3와 크롬이 부족해. 그럼 얘네 둘을 먹으면 되겠죠. 액티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양자기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특징인 거죠. 장점인 거죠. 우리 아미노산을 보시면 인슐린 만드는 단백질을 부족하면 당뇨가 올 수 있다. 어제 우리 나원 대표님의 외삼촌님이 오셨어요. 이분은요,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단백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족하세요. 그래서 연령이 있고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이분은 과일 야채만 주로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안 드셨어요. 식물성 단백질 드시나요? 그것도 안 먹는데 오로지 과일 야채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왔냐? 불면증이 있어요. 트립토판이 노란색입니다. 이분은 뭐 드셔야 돼요? 웨이. 말랐어요, 좀. 그래서 프로셰프는 그렇고 웨이 단백질을 추천해 드렸던 거죠. 우리 당뇨도 두 가지가 있죠. 비만 당뇨가 있고 마른 당뇨가 있어요. 마른 당뇨는 웨이를 추천하는 게 좋고요. 아미노가 있으면 아미노 더 좋죠. 아미노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좀 뚱뚱해서 많이 먹어서 오는 당뇨는 뭐 먹으면 돼요? 프로쉐이프를 먹으면 됩니다. 두 가지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나요? 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 다음 우리 내분비계 요거 보시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부신,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그걸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신 이 내분비계 중에서 부신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얘는요, 혈당에 관여해요.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뇨가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얘네는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되냐? 비타민 C와 비타민 B5. 우리 인체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여기 부신, 코티솔 여기 앞에 부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뭐냐? 비타민 C와 비타민 B5예요. 그래서 실은 젤슈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안내하지 않는 이유가 당이 높다고 달달해서 어쩌고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액티바이즈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액티바이즈 안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5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 왜 부신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부신 지수가 마이너스가 좀 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노란색까지 가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파란색도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부신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부신을 녹여버려요. 커피를 웬만한 사람 먹어도 문제가 크게 없겠지만은 가장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 부신이 지금 왼쪽으로 떨어진 사람. 부신을 쥐어 짜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커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뭘 먹어야 되냐? 비타민 C, B5요. 먹고요. 그 다음, 부신을 내가 잘 관리를 하려면 콜라겐 웨이 디스토레이트를 잘 먹어라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돈 참 많이 쓸 텐데 받아 마라. 저는 안 받아요. 그냥 니나 가져. 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근심 걱정 막 할 일이 생겼어.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소가 되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우리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는데 저는 마음대로 돼요. 저는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그다음 콜라겐. 콜라겐을 보시면은 지방대사에 콜라겐이 부족할 때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당뇨 환자들 보면 지방대사에 쓰이는 그 콜라겐이 빨간색인 경우가 많고 노란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도 당뇨에 관여되구나. 됩니다. 예. 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뇨를 보는 걸 쭉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네요. 9가지. 아우, 정말 많죠. 주로 많이 하는 건 14, 15, 16이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 기타 등등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품을 보면은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코큐탄, 단백질인데 여기에서 뷰티 콜라겐도 들어와 있어요. 콜라겐도 단백질인 거 아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먹는 걸 쭉 살펴보면은 계속 그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젤슈츠와 콜라겐과 리스 액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그리고 당뇨 먹는 방법 제가 오늘 아침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이걸 정리하다가 시간을 다 갔네. 당뇨 먹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젤슈츠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젤슈츠 빼고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내가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젤슈 없이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던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있는 그 도표랑 어때요? 똑같죠? 다만 못 뺐어요.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제품, 저기예요. 당뇨 약을 먹지 않으면 위에 있는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이건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당뇨약을 먹는 사람. 당뇨약을 먹는 사람은 첫 3일차는 적응하는 시기 마찬가지입니다. 3스푼, 한 포, 35방울, 한 스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제일 기본 양으로 먹는 거죠. 파워 칵테일은 언제 먹어요? 오후 3시 때 먹는 거죠. 이때 액티바이드 3스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기 뭐지? 콜라겐과 우리 상콜젤은 10시에 먹고 3시는 넣지 않았어요. 이때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를 먹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당뇨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일차에서부터 한 달 동안은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나요? 뮤노겐을 2알 더 먹으면 좋아요. 특히나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나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당뇨만 있던가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뭐예요? 고혈압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뭐가 있어요. 그지 않아요? 뭐 한 가지는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노겐을 아침에 2알 더 먹어야 되는 사람은 고혈압 약을 끊는 사람 이게 같이 있는 경우를 제가 다 써놓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없다면 그냥 코로나나 뭐 고혈압 없다고 하면 요거 2개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 있죠.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고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 사진 발이 썩기 시작하는 사람, 당뇨 발이 생긴 사람 이런 분들은 빨리 드셔야 돼요. 2알만 드실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 2알, 3알, 3알을 드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적어 넣어드렸던 거고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 환자들 꼭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돼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단백질이 부족하면 불면증뿐만 아니라 당뇨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시에는 상콜젤 한번 드시고 여기 젤츠까지 먹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됩니다. 이때 맨플러스 남자분이면 여기 맨플러스 넣어주면 더더욱 좋겠죠. 그 다음 시밸런스는 점심 식전 한 포 드시고 그 다음 저녁 식전에도 한 포 드시고 좀 심각하신 분들은 몇 포씩 먹는다? 2포 2포씩 먹는다.
바로 두포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점심 식후 리스토레이트만 잘 먹어도 당화 혈색소가 잘 떨어져요. 예, 특히나 이제 칼슘, 비타민 D, 뭐 아연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 한 포에서 2포라고 적었는데 유에 따라서 위 기능이 약하면 1포, 위가 괜찮다고 하면 2포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린핏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뇨 환자가 이런 것까지 있다 그러면 저녁에 3스푼을 더 드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다 하면은 오메가3 저녁에 한 번 더 드시면 되고 아침 이 시간에 먹는 게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은데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저녁에 한 번 드시던가 저녁에 한 번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너레이션 오전에 한 번 드셨으니까 나눠서 드시든 저는 2번 다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드셔보시자고요. 3개월 이후에 그때는 한 번으로 줄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내할 수 있어서 효과를 보는 게 저는 효과를 보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드려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드시게끔. 한 달만 드셔보시자고요. 한 달 동안 드셔서 아니면 그때는 스톱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한 달 동안 시도해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2개월에서 3개월 차 때 액티바이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50kg 이상이면 무조건 5스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제네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때 2포 이렇게 드시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콜라겐을 좀 더 늘리고 액티바이즈를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밸런스도 2포로 늘렸던 거고 한 달 동안 내가 먹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 2개월, 3개월 차는 우리 확 느려서 빨리 정상 수치로 가자.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가요. 내가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가요법으로 먹자고 해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그 다음 별 다른 건 없죠. 똑같아요. 앞에 있는 그 설명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당뇨 양자기 보는 방법과 당뇨 먹는 방법, 레시피 요거 이제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제품에 따라서 레시피를 적어드리면 돼요. 아침 공복 10시 이렇게 해서 문자를 작성해서 적어드리면 돼요.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매번마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레시피 적어드리고 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양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때 사람과 사람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면 다 열어요. 이해되시나요? 양자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는 제가 어떤 제안을 해도 이 사람이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지갑을 연다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지갑을 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돈을 쓰게 하려고 그런 지갑을 열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기 상담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라 하고 울컥거려요. 양자기를 하다가 많이 우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 남편도 몰라주는 내 와이프도 몰라주는 그 힘든 마음을 이 양자기 봉 하나가 뭐가 안다고 이렇게 알아줄까? 거기에서 눈물이 나서 우는 거예요. 너무 짠하죠? 그거 알아줬다고 고작 이렇게 우는데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몰라요. 가족들 특히나 잘 몰라. 말을 안 하니까 숨기고 싶어서 꽁꽁 숨기기 때문에 몰라요. 애써 괜찮은 척하고 더 밝게 웃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기는 그걸 너무 잘 찝어내는 거죠. 들키는 거죠. 그래서 나 뭐지? 들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혈류순환계 중에서 심근혈액 소요량이랑 심근혈액 관류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약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스트레스가 그 중에 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과로가 있거나 수면 부족하고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늦게까지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근혈액 소요량이 노란색으로 떠요. 노란색. 여기에서 말하는 심근혈액 소요량은 한 마이너스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심근혈액 관리량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나오는 거. 요 두 가지 지표를 보고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가장 특징적인 것만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보면은 대장, 우리 어제 얘기했었죠.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죠. 그래서 장청, 뇌청, 장이 문제가 생기면 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 90% 거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치매,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 아니고요, 그, 많이 우울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90% 이상이 다 변비예요. 거의 95% 이상,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변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변비라고 적었는데 이분들은 파워 칵테일을 하루에 최소 3포를 먹어야 돼요. 먹으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 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파워 칵테일 드셔도 됩니다. 한 번에 2포, 한 번에 3포 드셔도 돼요. 그냥 하루에 이만큼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눠서 먹는 것이지만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식욕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밥 먹기 싫으니까 파워 칵테일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장 연동 개수가 막 마이너스 2까지 됐어. 2단계라고 하면 이분은 움직임도 느려. 코어 운동을 하거나 콜라겐을 먹거나 장이 움직이게끔 하셔야 돼요.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움직이게 하던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가세요.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시계바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S장이 있죠. 나오려고 하는 그 통로에서는 좀 더 많이 문질러 주시고, 요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대장 흡수 개수, 장내 세균 개수,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변비를 어떻게 보냐, 변비가 있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보여요. 위에 있는 세 개가 다 왼쪽으로 가고, 장내 압력 개수, 이게 거의 플러스 1도 아니고, 플러스 2, 요거는 지울게요. 요렇게 있는 사람, 요렇게 가스가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개는 왼쪽으로, 오른쪽은, 마지막 거는 오른쪽으로, 이 사람은 딱 보면 변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혹시 변은 어떠세요? 변비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물어봐요. 왜? 괜히 여기서 변비 있으시죠? 했는데, 없는데요? 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말은 잘 안 들어요.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땐 그냥 물어보세요. 변비 있다고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예, 요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은 변비가 있는데, 지금 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왔어요. 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요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거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뇌신경. 뇌신경을 봤을 때는요, 뇌신경 기능 상태가 왼쪽으로 간 사람은 이미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정서지수만 보는데요. 정서지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보다도 더 정확한 게 뭐냐? 뇌신경 이런 기능 상태, 얘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뇌신경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서지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지수가 막 노란색으로 됐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조울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어, 저울증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해요. 꼭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왼쪽으로 가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 파장이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하고 약간 1초, 2초, 3초 멈춰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뭘까? 저울증 있는 사람은 본인도 알아요. 저울증?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좀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참는데 한 9번 참고 한 번 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욱이 있는데 그 역시도 많이 참았기 때문에 한 번
욱하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왜? 내가 이렇게 욱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만큼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이때부터 나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 그리고 당신이 욱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많이 참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많이 참지 마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운동이든 무엇이든 영화를 보든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이때부터 거의 사람들이 9번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열어줘요. 왜? 이 사람은 누군데?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주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양자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나한테 믿음을 가지려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늘 얘기하기를 내가 이걸 잘 분석하고 잘 읽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양자기가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꼭 나를 약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말을 많이 하던가요? 이 양자기 참 신기하죠. 뭐라고 이렇게 딱 알아보죠. 양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믿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인 거, 자기 방어적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자기를 믿으라고 하세요. 이 양자기가 참 신기하죠. 이게 뭐라고? 봉 하나 들었다고 이렇게 남편도 몰라주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와이프도 몰라주고 이랬던 걸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기가 참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갑니다. 그쵸?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 뼈밀도를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원인. 여기에 되어 있는데 파골세포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어주고요. 칼슘 유실량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로 뼈에서 어때요?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이고 아니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칼슘이 빠져나가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좀 싸서 괜찮네. 뼈 밀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요 두 개는 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죠. 자, 비타민으로 넘어갈게요. 비타민은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B3가 많이 부족해요. 액티바이즈 많이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 C와 E가 노란색으로 뜬 사람. 이건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 이걸 많이 필요로 하고 활성산소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 먹어야 돼요? 젤슈트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액티와 젤슈트를 섞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수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우울증, 엄청 우울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니에요. 애기들 엄청 많이 받아요. 1학년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초등학생 안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액티바이즈와 젤시를 섞어서 학교에 보내세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고요. 공부하는 애들한테 액티바이즈와 젤시를 섞어주는 건 정말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은 거죠. 피곤하지 않고요. 그 다음 우리 아미노산 요거 볼 때 트립토판을 봐야 돼요. 트립토판이 마이너스 2 정도. 이거 제가 얘기한 건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정도일 때 불면증의 원인입니다. 장기적인 불면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올 수 있어요. 이때 뭐 먹어야 돼요? 웨이를 먹어야 돼요. 실은 제일 좋은 제품은 아미노예요. 아미노. 거길 직구해야 되는 아미노죠. 나는 웨이를 진짜 못 먹겠어. 그럼 프로쉐이프로 드세요. 단백질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 코엔자임 18번 들어가 보시면은 니코틴아미드, 비오틴, 판토테산, 코엔자임, 큐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우울증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디를 많이 보냐면 니코틴아미드 요걸 제일 많이 봐요. 신기하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기해 드릴게요. 니코틴아미드가 노란색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우리 그날 황미아 대표님이
초대하신 그분이 니코티나미드가 노란색이었어요. 이분은 어때요? 집을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해서 제가 더 섬뜩했었어요. 웃으면서. 웃고 있는데 눈물은 글렁글렁해요. 그쵸.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자기를 측정을 할 때 니코틴아미드가 노란색 있는 사람이면 인정하고 싶거나 인정하기 싫거나 어쨌거나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토텐산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줄게요. 다 노란색이 마이너스이면은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지쳐서 이겨내는 힘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뭐 먹어야 돼요? 액티바이즈 먹어서 힘내시고 그때는 내가 옆에서 뭔가 좀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은 좀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항스트레스가. 근데 노란색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힘마저도 지금 이제 지쳐서 너덜너덜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겨내는 힘마저도 부족하고. 그 다음 비오틴. 스트레스 탈모로도 올 수 있는데 피부도 거칠거칠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고요. 코엔자임 Q10이 노란색으로 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도 노란색으로 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노란색이에요. 다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제네레이션을 꼭 드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면 뇌가 많이 좋아져요. 그쵸? 우리 뇌가 우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내 뇌까지 신경을 받았다는 것은 신경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내 의지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줘야 된다? 이걸 먹어줘야 돼. 뇌에 필요한 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너무 내가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것마저도 먹기 귀찮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까지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아침 방송에 들어오는 것도 노력이고요. 이건 먹어주는 것도 노력이고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져요. 왜?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의 의지로 하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호전 반응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 정말 너무 쿨하게 다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내 뇌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뇌에 해당하는 혈에서 고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피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아팠어요. 그 부위가. 발가락 중에서도. 그래서 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산후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힘들었다고 하시면은 그만큼 내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 보상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내분비계. 내분비계를 제가 많이 보는데 부신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부신. 부신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부신이 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1단계까지만 와도 마이너스 2단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있나요? 마이너스 1단계.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B5, 액티바이즈죠. 액티바이즈, 리스토레트, 콜라겐, 웨이, 부신이 영향을,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그쵸?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쵸? 부갑상선 분비 지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로 칼슘 소모가 과다한 거죠. 리스토레트 또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내분비기에는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부신이 왼쪽으로 갔다. 아,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구나. 요즘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번. 인체 독소 중에서 수은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2단계.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난 너무 긍정적이고 왜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지? 인천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인천에 우리 수돗물 수질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중금속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꼭 수도꼭지 앞에 필터 이런 것들 하시고요. 공황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수은이 내 몸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럼 수은을 어떻게 빼줘야 되냐? 셀레늄을 먹어서 얘를 빼줘야 돼요. 길항 관계가 있다고 하죠. 셀레늄이 많이 들어오면 수은이 빠져나가요. 셀레늄은 어떤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던가요? 젤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리스토레이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와 제스트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종합해보면 어때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액티바이즈, 제스트,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 정말 심각했을 때는 제네레이션인 거죠. 자, 뇌신경에는 이제 오메가3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제네레이션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네레이션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상담을 편하게 하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는 방법.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오면서 계속 봐왔던 그런 데이터, 수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작용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 심신이력,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파버리면 그 역시도 우울증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한 10여 년 동안 아팠는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와요. 저처럼 이렇게 밝아도 와요. 옵니다, 분명히.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때 뭔 생각이 나겠어요? 정말 힘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장청, 뇌청.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합니다. 장이 변비가 계속 쌓여있고 장 환경이 망가져 있으면 뇌까지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 건강, 파워 칵테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장청, 뇌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은 제가, 아이고, 이거 세 페이지, 네 페이지지만 제가 어제 한 6시간을 만들었네요.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짜임새가 맞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혈압은 적어놨고 적지도 못했어요. 고혈압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에 달아보세요. 내가 상담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고 얘기해보세요. 아,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부인과를 한번 보세요. 부인과. 부인과를 보면 부인과는 책에 나와요. 부인과를 보면 어, 산부인과 자궁 쪽이 약하신 분들은 살을 많이 참으신 분들이에요. 참아서 원병이야. 누구 마이크가 또 켜졌네? 자, 우리 산부인과 쪽을 보시면은 막 난소, 다궁, 질염개수, 여성 호르몬 여러 가지 이게 하나 빠졌네요. 이따가 제가 또 다시 해서 내일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 부분을 보면은 많이 화를 참고 이렇게 억눌려서 살았던 사람은 산부인과 쪽에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결국 그분은 무엇 때문에 산부인과 질환이 왔던가요? 많이 참았기 때문에, 화를 많이 참았기 때문에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 내용 녹화했어요. 녹화했기 때문에 공유, 종료하고 다 적으셨죠? 요거 이제 캡처도 했죠? 이렇게 해서 공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상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우리 박정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니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파일 작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네요. 우리 유심 대표님이 캡처를 했는데 요거 캡처한 걸 다운해서 변두리를 싹 잘라내면은 그 중간에 부위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그 댓글 단 거를 못 봤어요. 네. 어떤 부위, 어떤 질환 쪽으로 내가 좀 당뇨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렵다고 해서 당뇨를 했는데, 고혈압? 어떤 것도 어려우세요?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장? 신장? 이제 신장은 우리 이충기 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어, 제가 한번 신장 영상을 더 찾아보고 신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그럼 신장, 신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신장, 그 다음 또 어디? 지금 빨리 해주세요. 제가 네, 신장이 문제가 많아. 요즘 신장이 참 문제가 많아. 아우, 그,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제가 그게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